자, 15번 문제부터 시작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과 관련돼서는 이제 매번 얘기 나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실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교점, 정확히는 이제 교점의 x좌표겠죠. 그래서 실근을 안다면 교점의 x좌표도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고, 얘를 알고 있다면 결국 이제 인수도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셋은,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방정식으로 보면 실근인 거고, 함수로 본다면 교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식으로 생각한다면, 다항식으로 생각한다면 인수도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근이 알파야. 그러면 어떤 실근이 알파다 이런 나오면 얘는 교점의 x좌표가 알파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인수로 x 빼기 알파를 갖고 있다. 요 세 가지는 결국은 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거를 함수로 볼 거냐, 방정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항식으로 볼 거냐의 차이인 거지. 의미적으로 다른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자유롭게 스위칭할 수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때 좀 편하게 갈 건데, 이 15번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스위칭을 잘 할 수 있냐, 특히 이제 실근과 교점 이건 되게 많이 나오니까 요 인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이 좀 이렇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할 때 좀 이렇게 쉽고 어렵고가 좀 결정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 포물선을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요 i랑 요 i랑 직선 L과 만나는 두 교점의 x좌표가 마 2랑 2라 그랬어요. 그럼 저 직선 L이라는 건 1차식일 거니까 이제 LX라고 하죠. 저 직선 L의 방정식을 요렇게 했을 때 얘 x좌표가, 두 교점의 x좌표가 요렇게 나온다는 건 인수로 x-2랑 x 플러스 2를 갖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둘이 교점인 거니까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면 둘을 뺐을 때 0이 만족하는 값이 2랑 마이가 된다라는 거고, 다시 얘기하면 인수로는 저렇게 세팅된다는 건데, 얘는 최고차 한계수는 a여야 되죠. 당연히 이제 여기서 2차가 지금 계수를 a를 갖고 있으니까. 자, 똑같은 방식으로 직선 m하고 만나는 두 교점의 좌표가 1하고 오래요. 요것도 방정식을 mx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준다면 얘는 교점이 1하고 5였으니까 x-1과 x-5를 인수로 갖는 거지. 당연히 최고차 한계수는 a일 거고요. 자, 요렇게 나와 있을 때 얘네들을 뺍시다. 얘네들을 빼주면요, 지워지고 mx에서 lx를 뺀 게 될 거고, a로 묶어주고 나면,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에다가 빼기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로 묶어주면 6x 마이너스 9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둘을 뺀 거에 인수가 요렇게 나왔다는 건 요걸 만족하는 2분의 3이라는 게 교점의 x좌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실근과 그 다음에 교점의 x좌표, 결국 이걸 통해서 만들어낸 인수, 요거는 결국 세 개가 하나라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다항식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함수로 볼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 뿐이지, 결국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정확히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자유롭게 스위칭할 수 있어야 어떤 문제에서 이야기를 하든 좀 더 이제 능동적으로 식을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건 두 교점의 x좌표인 거니까 2분의 3 하고 나오겠네요.
자, 16번 문제도 같은 아이디어인데 여기서는 이제 접한다라는 표현이 이제 식을 좀 만들어내는 데 도움이 되겠죠. 일단 어디서 접하는 거요? x는 2에서 접하는 거죠. 이 인수로 생각하면 x 빼기 2라는 인수가 두 개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이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얘를 빼주고 나면 얘는 접해야 되는 거니까 x 빼기 2의 제곱이 될 거고 당연히 최고차 한계의 수는 a겠지. 그러니까 요런 구성을 갖는다는 거니까 얘 전개해주면 ax제곱 빼기 4ax 플러스 4a가 될 거고 얘네 둘은 이제 같은 식이니까 항등식이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서의 계수 비교를 해주면 b-1이 마이너스 4a고요. 그 다음에 c 더하기 3이 4a인 거지. 여기서 b라는 건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서 c라는 건 4a 마이너스 3이 되겠죠. 자, 그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1,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란 얘기인 거지. a는 a고요. b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었잖아. c는 4a 플러스 3이었죠. 이거 계산해주면 a에다가 4를 더한 게 1이란 얘기인 거네. 그럼 a 값 얼마예요? 마3이죠. a가 마3이면 b는 12에다가 1 더하니까 저기 플러스 3이라고 잘못 썼네. 요거가 마이너스 3이죠. 면은 계산이 잘못됐겠죠? 제가 a 마이너스 2 요 값이 지금 1이 되는 거죠. 그럼 a 값 3이네요. a 값이 3이면 b는 저기다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1이 될 거고 c는 12에서 3 빼니까 9 나올까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것도 위에 이제 15번 문제랑 마찬가지로 교점을 안다면 마찬가지로 근을 아는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인수로도 나타낼 수 있다. 특히 접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제곱인수를 갖는다.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식을 만들어 줄 수 있다면 사실은 풀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되게 단순해져요. 왜냐면 이제 등식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은 그냥 다 같다라고 처리해 버리면 어떻게든 다들 해결이 될 거니까 그래서 식만 만들어 주면 요거는 뭐 이거 요식을 만드는 게 일단 관건이었죠. 요식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단순한 연산 문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접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제가 제곱 인수를 갖는다까지도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17번 문제인데 직선과 포물선이 만나지 않을 거래. 자,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생각할 거냐면 판별식을 생각할 거거든. 판별식을 생각할 건데 대신에 얘는 무슨 조건이 있냐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안 만난다는 거죠. 그러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지 않는다라고 한 판별식을 사용할 거지만 특정 조건에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판별식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만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항상 판별식만으로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니라 만약 여기에 범위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때는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이걸 상황을 해석해서 풀어야 돼요.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거죠.
얘가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지금 뭐 아래로 몰록인 함수죠. 아래로 몰록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직선에 교점이 생길 수 있는 거야. 생길 수 있어. 생겼는데 얘네들이 다 뭐보다 작으면 돼?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0보다 작다고 하면 이 케이스는 0 이상에서 교점이 안 생긴 거지. 아니면 뭘 해야 돼? 정말로 2차 함수가 있고 얘가 이렇게 안 만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얘는 양수 음수 관계없이 그냥 항상 다 그러니까 항상 교점이 없는 거니까 이럴 때는 판별식을 사용하는 게 맞겠지만 어떤 특정한 범위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때는 판별식만으로 뭘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때는 뭐 근의 분리라든가 아니면 뭐 양수근, 음수근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범위가 주어지면 판별식만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요게 사실 이게 되게 작은 차이잖아요. 얘가 범위가 없었다 그러면 만나지 않는다. 그때 기계적으로 판별식이 먼저 떠오를 게 맞을 건데 그러고 나서 답이 오류가 나왔을 때 이게 왜 이러지? 라고 의심하게 되는 상황이 꼭 생길 거라고요. 그러면 그때는 뭘 놓친 거냐면 저 범위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꼭 문제에 주어져 있다면 그때는 판별식 말고 다른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해석하는 것까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를 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케이스로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를 두 근이 모두 음수일 때. 자, 그러면 판별식은 이제 실근은 가져야 되는 거니까 양수, 음수 얘기 나올 때에는 당연히 얘가 실근인 거예요. 그럼 판별식을 써주면 얘가 1-a에 일단 식부터 좀 세우고 갔을 걸 그랬다. 식을 세워주면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에 1-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2-a 제곱은 0 이렇게 방정식부터 세우고 출발합시다. 자, 그러면 판별식은 1-a의 제곱에서 2 플러스 a 제곱 해주면 될 거니까 그럼 얘는 2a 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마이너스 1 되나요? 자, 얘가 어쨌든 0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지. 지금 저 아이가 인수분해가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 안 되겠죠? 그럼 근해 공식 써야겠네? a는 2분의 1의 뿔마의 루트 1 더하기 2니까 3?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저 판별식의 범위는 a 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 작든지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 크든지 이렇게 나오겠죠. 등호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건 이제 근계수죠. 자, 그러면 두 근의 합 생각하면 얘는 2의 a-1이 될 거고 음수니까 당연히 합은 0보다 작아야겠죠. 두 근의 곱은 2-a고 곱은 당연히 양수여야겠네.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a가 1보다 작아야 될 거고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a 값의 범위는 a가 2보다 작아야겠죠. 여기 제곱이었지. 그치? 2-a 제곱. 그러면 a 제곱이 2보다 작은 거니까 요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크고요. 루트 2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자, 뭐 수직선으로 뭐 그려서 나타내고 하면은 이제 뭐 원하는 범위는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수직선 가보면 마이너스 루트 2랑 1이랑 루트 2가 필요하네.
여기다 마이너스 루트 2, 그다음에 뭐 여기다 1, 여기다 뭐 루트 2 이렇게 깔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이면 대충 루트 3이 1.7이니까 2.7. 그러면 루트 2가 대충 1.4죠? 루트 2보다 작겠네. 여기 있겠네요. 뭐 여기 있을 거고. 첫 번째 범위는 얘부터 나타낼까요? 이렇게 하나 표시해주고, 하나는 1보다는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요 사이에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벌어지는 거니까 공통 영역은 일단 여기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될 거고. 아, 저 색칠해야지.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이제 두 군이 모두 음수인 케이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요, 허근이 나올 때 얘는 그냥 뭐 하면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같을 필요도 없지. 0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0보다 작으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 했던 거랑 똑같은 판별식이니까요. 저기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고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은 케이스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케이스는 저거 마이너스 루트 2부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까지랑,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이랑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사이인 거죠. 얘네들을 뭐 해주면 돼? 결합시켜주면 되는 거죠. 최종적인 범위는 마이너스 루트 2보다는 커야 될 거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보다는 작은 값이 나와야겠죠. 자, 18번 문제는 fx랑 gx랑 주어져 있는데, x 플러스 1의 fx에서 gx를 뺀 게 ax 제곱 더하기 1 이런 방정식이 주어져 있고, 얘가 1보다 큰 근 1개랑 1보다 작은 근 1개를 가지게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얘 일단 기본적으로는 근해 분리 문제인 것 같아요. 근해 분리니까 뭐 함수값이나 판별식, 그 다음에 대칭축 이런 거 좀 사용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일단 근해 분리면 식을 좀 정확하게 구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얘부터 좀 정리를 합시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1에다가 2x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될 거고, 여기다가 2x 세제곱 빼기 x, 여기 플러스 돼야겠네, 빼기 3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전개해주면 2x 세제곱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제곱, 2x 제곱 지워지고, 2x랑 또 지워지고, 애초에 2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나올 거고, 여기에 2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3 해준 거니까, 요거는 x 빼기 1인가요? 그냥 1차식으로 나오네요. 1차식으로 나왔고, 그러면 뭐 여기 이제 함수부터 세팅을 하죠. 자, 얘를 ax 제곱에 넘겨주면 x 되고, 여기 더하기 2. 자, 요렇게 했을 때
얘가 근을 두 개를 가질 건데 큰 거 1보다 큰 게 하나, 1보다 작은 게 한 개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좀 하나 좀 걸리는 건 x제곱의 개수가 문자로 돼 있어서 얘가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일단은 다 생각해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가 있을 때 근이 이제 알파랑 베타랑 나올 건데 하나는 1보다 크고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1이 여기쯤 있어야겠네.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h1이라는 함수 값은 0보다 작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1이 여기 만들어져야 될 거니까 여기서 만들어지는 h1은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자, 그럼 a 값의 범위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는 거니까 얘는 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다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우리 a가 0보다 크다고 합시다. 아래로 볼록인 케이스에서 h에 1을 넣어주면요, 얘는 a 더하기 2가 a 더하기 1이 되겠네. 얘가 될 거고 얘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0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겠어. 그래서 요걸 만족하는 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자, 그러면 뭐 어쨌든 a는 음수였어야 되는 거네. 그럼 이제 h1 넣어주면 똑같이 a 더하기 1 나올 건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고요. 요걸 만족하는 범위는 마일보다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마일보다는 커야 되고 0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만족하는 범위는 뭐 요렇게 0이어야 되죠.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일단 요 문제는 처음에 저 x 플러스 1 fx 빼기 gx 저식 정리하는 게 일단 하나의 좀 귀찮음일 것 같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 근해 분리 이용해서 판단해 주면 되는데,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아래로 볼록일 때 함수값이 음수가 나오거나 위로 볼록인데 함수값이 양수가 나오면 걔는 무조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나야 되거든. 그래서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고, 그래서 얘는 함수값의 부호만으로 사실 그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눠야 되는 것들이 하나 더 있긴 했지만 근해 분리 과정만 생각하고 나면은 되게 간단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9번 문제인데 얘도 일단 모양을 봐서는 근해 분리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1보다 작은 실근을 적어도 하나 갖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도 일단 이 적어도라는 말이 일단 보이잖아요. 적어도를 보이는 순간 뭘 생각해 주는 게 계산이 편해? 여사건을 생각해 주는 게 계산이 편하다는 건 우리가 이제 경험으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1보다 작은 실근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라는 건 두 근이 다 1보다 큰 케이스는 안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래서 일단 fx라고 두죠. 그래서 x제곱 빼기 2ax 더하기 2-a제곱이 있을 거고, 얘는 당연히 아래로 볼록인 케이스죠. 자, 얘가 근을 가질 건데 그 근이 1보다 큰 케이스를 날려버릴 거예요. 1보다 큰 케이스를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여사건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하나가 1보다 작다고 했으니 둘 다 1보다 큰 케이스를 생각해 보자. 뭐 1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상관없을 것 같아요. 크거나 같은 걸로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여기 1 잡아주면 요 점이 f1이 될 거고, 얘는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서 f1을 해주고 나면 얘가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될 거고, 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이상이니까 뭐 0이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고, 얘 인수분해 해주면 인수분해 되나?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인수분해 되죠.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마3과 1 사이겠네. 자, 근데 요 형태는 이제 판별식을 써야 하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판별식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판별식을 해주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 되고 마이너스 2 되겠네. 그러면 2에 a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2에 m1 f1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서로 다른이란 얘기가 없죠. 서로 다른이란 얘기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생각해 줘야겠네. 그러면 얘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든가 아니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앞에서도 이제 그 근해 분리할 때 얘기했지만 x의 개수에 미지수가 있으면 뭘 사용하자? 대칭축도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축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대칭축이 x는 a일 거고, 자, 그럼 제가 여기가 대칭축인 거잖아. 여기가 대칭축인데 얘가 지금 1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인 거죠. 1보다는 커야 되는 상황인 거라서 대칭축이 1보다 접하는 걸 포함했으니까 여기서 등호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접하는 걸 포함했으니까 저 접하는 근이 딱 그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1이 중근으로 나오는 경우도 어쨌든 저 상황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야 될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주어진 범위를 만족하는 값이 뭐밖에 없어요? a는 1밖에 없는 거네. 지금 6건을 우리가 구해봤는데 만족하는 상황이 지금 마3부터 1까지고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또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세 개가 겹칠 수 있는 건 a는 1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6건이 뭐야? a는 1인 거죠. 근데 저번에도 아마 비슷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체를 생각할 때 얘가 실수 전체라고 생각하면은 틀리는 거죠. 얘는 당연히 실근은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6건을 보이는 거니까 전체는 판별식이 여기서 뭐 4분의 1 쓰는 거였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가 전체인 거죠. 그럼 요거는 아까 우리 구했잖아요. a가 마1보다 작거나 같든지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자, 그러면 전체에서 왜 이게 나오는지는 이해하시죠? 이 전체는 당연히 뭐여야 되는 거야? 실근은 존재해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서 근이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제외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요것은 a가 마1보다 작거나 같든지 아니면 1보다 커야 되는 거겠네요. 지금 요게 6건으로 나왔으니까 얘를 요 범위에서 제외해 줘야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앞에서 우리 했던 것처럼 전체가 뭔지를 잘못 판단하면 이제 다 구해놓고 틀릴 수 있는 거라서, 일단 근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나왔을 때에는 얘가 실근이구나 라는 것들은 좀 체크하고, 뭐 교점이 있다든 만난든 뭐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양수다 음수다 이런 얘기 나오면 당연히 실근이라는 것들에서부터 제한이 되고 거기서 이제 뭐가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한다. 요거는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20번 문제는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a 더하기 12는 0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건데, 첫 번째는 한 근의 정수 부분이 적어도 하나는 4가 아니다. 즉 둘 다 4가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증명해 달래요. 그러면 일단 실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일단 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실근이란 얘기 나왔으니까 판별식부터 한번 잡고 가보죠.
자, 판별식이 a제곱 빼기 4a에 마이너스 48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럼 얘는 a 빼기 2의 제곱에다가, 아니 저 인수분해가 인수분해가 될까?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고, 그럼 근해 공식 써주면 2에다가 뿔마에 루트에 4하고 48 52 뭐 일단은 이렇게 되겠네요. 뭐 얘가 지금 서로 다른 도실근이가 0보다 커야 될 거고, 그럼 a 값의 범위는 2 루트 52보다는 작던가 2 플러스 루트 52보다는 크거나, 뭐 일단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쓰일지 안 쓰일지는 모르겠어요. 숫자가 너무 괴랄해서. 근데 일단 뭐 실근을 가진다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체크는 좀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한근의 정수 부분이 적어도라 그랬잖아요. 적어도. 그러면 얘가 해주는 얘기는 하나는 4가 될 수 있어. 근데 둘 다 4 되는 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죠. 적어도 하나는 4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둘 다 4가 되는 상황에서 뭔가 좀 이상한 값이 나오는 걸 보여주면 될 건데, 실근을 이제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수 부분이 4니까요. 그럼 알파가 뭐 요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베타도 뭐 요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둘 다 정수 부분이 4인 거니까.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요, 이거 뭐 부등식이니까 둘이 더하면 8하고 여기 10 될 거고, 둘이 곱해주면 16하고 25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근데 두 군의 합은요, 근계수에 의하면 마이너스 a인가요? 그 다음에 두 군의 곱은 근계수에 의하면 a 더하기 12인 거지. 자,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면 될 텐데,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10보다는 a가 커야 되고 마이너스 8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될 거고, 쟤는 12를 빼주면 4보다는 크거나 같고 13보다는 작은 거죠. 그럼 얘네들의 공통 범위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네들의 공통 범위가 존재하지 않죠. 자, 그 얘기는 두 가지를 만족하는 a 값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정수 부분을 4로 가질 거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이 저 범위로 나와야 되고, 근계수를 이용했을 때 a 값의 범위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건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이 없다면 그때는 저걸 만족하는 알파랑 베타 값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가 원하는 보이지 않음을 이제 모순을 가지고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적어도 한 근의 정수 부분은 4가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건데 A는 정수래요. A는 정수고 한 근의 정수 부분이 4일 때 A 값이 얼마가 나왔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 근은 정수 부분이 4인 거잖아요. 한 근이 정수 부분이 4고 앞에서 1번에서 정수 부분이 4인 게 두 개일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 우리 알파라는 근이 이제 4랑 5 사이에 있는 값이라고 합시다. 4랑 5 사이에 있는 값이면 베타라는 거는 어딘가에 다른 영역에 있어야 되는 거지. 적어도 베타는 4랑 5 사이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얘가 이렇게 근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근이 이렇게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제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합시다. 지금 누가 큰지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4랑 5 사이에, 그럼 여기에 4가 있고 여기에 5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베타 같은 값은 당연히 5보다 큰 값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요런 케이스도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라고 쓰지만 아니 꼭 알파가 왼쪽에 있으라는 법 있나. 뭐 요런 케이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4랑 5 사이야. 그럼 베타라는 건 4보다 작은 값인 거죠. 작은 값.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문제가 다시 뭘로 보여요? 근해 분리 문제로 보이는 거지. 근해 분리 문제로 해석해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fx를 한번 세팅을 해 봅시다. 그래서 얘가 x제곱에다가 주어진 식이 더하기 ax 그 다음에 더하기 a 더하기 10이었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뭐 왼쪽 오른쪽 경우 일단 나눠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서 만나는 여기가 지금 f4인 거고 여기서 만나는 여기가 f5인 거잖아. 그리고 이제 아래로 볼록인데 함수값 음수 나왔으니까 판별식 쓸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f4고 이 음수 나왔으니까 판별식 쓸 필요 없고 여기가 지금 f5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 그러니까 함수값마다 부등호 방향이 좀 다르기는 해요. 그래서 f4 같은 경우에는 넣어보면은 뭐 5의 2에다가 4, 4, 16이니까 28 요렇게 될 거고, F4는 이제 알파가 4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일단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겠죠. 크거나 같을 거고, F5를 해주면 5 해주면 6의 2에다가 25에다가 12 하니까 37 나올 건데 얘는 지금 0보다 작은 상태인 거죠. 여기도 F4를 해주면 이제 5a 더하기 28인 건 똑같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알파가 4가 될 수 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0보다 작거나 같다로 나타낼 수 있고, F5도 뭐 식은 똑같죠. 6a 더하기 37인데 얘가 지금 0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러면 각각의 경우를 다 해보는 것도 뭐 방법이 되겠지만 우리가 부호가 반대인 거잖아. 그럼 이걸 보면 곱이 음수라는 거를 꼭 생각해 주세요. 그래야 계산이 적어져요.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건 5a 더하기 28하고 6a 더하기 37하고 곱해서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인 거예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6분의 37하고 마이너스 5분의 28 사이 어딘가에 정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얘가 대충 6점 얼마일 거고 마이너스 6점 얼마고 얘가 대충 마이너스 5점 얼마인 거잖아. 그럼 여기 안에 올 수 있는 정수는 뭐만 가능해요? 마6만 가능한 거지. 물론 따로따로 범위 나타내서 되는 거 찾고 해도 결과물은 똑같이 나올 건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사실 어떤 범위 내에서 정수가 뭐가 있을까가 알고 싶었던 거니까 저걸 그냥 부호가 다르다를 이용해서 곱이 음수다 하면은 편하게 좀 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는 아마 막 1차 함수 할 때부터 막 계속 얘기했던 건데, 어쨌든 부호가 다르다라는 건 곱해서 혹은 나눠서 음수 나온다라는 거, 그 생각 해주는 걸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정수 A 값 구하라고 했었죠. 두 번째 게. 그래서 정수 A 값은 마이너스 6 하고 마무리 줄 수 있겠네요. 자, 21번 봅시다. 자, x제곱 더하기 ax 빼기 1은 0에 근 중에 한 근만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x 더하기 a는 0의 두근 사이에 있음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럼 얘도 결국은 또 뭐야? 근의 분리 문제인 거네요. 자, 그러면 원하는 상황을 일단은 구해봐야 될 건데, 일단 얘도 뭐 근을 갖는다는 얘기하고 있고 뭐 두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판별식을 한번 체크는 해보죠. 방정식 두 개니까 판별식도 두 개 써야겠네요. 그럼 첫 번째 거를 D1이라고 하면 얘는 A제곱 플러스 4네요. 무조건 0보다 크죠. 이건 고민할 거 없고. 자, D2는 두 번째 걸로 보면 1 플러스 4A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A 값이 양수잖아. 여기서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도 무조건 0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판별식이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네요.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지. 그냥 그 상황만 보고 이제 풀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기 주어져 있는 x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1은 0의 근 중에 하나만 저기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제 근을 두 개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 알파가 있고 어딘가에 베타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저게 두 근 사이에 한 근만 있는 거니까 뭐 요렇게 하나 뭐 함수가 놓으면 되겠지. 얘를 이제 우리 뭐 어차피 얘를 얘기할 거니까 fx라고 할게요. x제곱 빼기 x 마이너스 a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도 가능해요. 뭐 요렇게 갖고 있을 수도 있겠지. 요렇게 마찬가지로 뭐 fx는 같은 식인 거고, 어떤 케이스인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근의 분리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여기 넣어줬던 f 알파랑 아니면 여기 넣어줬던 f 베타를 생각해 보면 각각 양수 음수 결정될 거고, 여기도 f 알파랑 여기 찍어서 만든 f 베타랑 넣었을 때 또 양수 음수 결정되는 거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 누가 양수고 누가 음수고는 바뀌는데, 여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둘의 부호가 반대라는 거니까 이것도 f 알파랑 f 베타랑 했을 때 0보다 작다 요거 해주면 되는 거죠. 어차피 근의 분리니까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쟤만 이제 보여주면은 상황이 오케이인 거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야? 내가 보이고 싶은 결론인 거야. 그러면 지금 한 근 사이에 있는 거니까 얘가 만들고 싶은 결론이야. 요런 결론이 나오기 위해서 저런 결론이 나오는지만 보여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에 대해서 뭐 표현을 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일단 근계수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값을 찾아보면 얘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저기다가 이제 막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지금 F의 알파라는 건 알파 제곱 빼기 알파 마이너스 A가 될 거니까, 여기를 이제 2차니까 이것도 곱하고 오면 또 4차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 식을 좀 간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요 정도도 같이 생각해 줍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A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니까요. 얘는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1로 나타낼 수 있고,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A 베타 더하기 1로 표현할 수 있겠지.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1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A니까 A로 묶어볼까? 아니, 알파로 묶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뭐 A로 묶든 알파로 묶든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알파로 묶어보죠. 알파로 묶어주면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의 알파에다가 마이너스에 A 마이너스 1 요렇게 묶일 거고, 그럼 F 베타는 똑같은 과정에서 여기 알파 대신에 베타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이게 다를 수는 없으니까 요렇게 나온 거고, 얘네들의 곱이 음수가 나옴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 둘을 곱합시다. 얘네 둘이 곱해주면요, 쟤랑쟤랑 해주면 마이너스 어차피 사라질 거고, a 더하기 1의 제곱에 알파 베타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쟤랑쟤랑 곱하면 a 마이너스 1의 제곱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면 플러스에 a 마이 1, a 플러스 1 하고, 얘는 알파, 쟤는 베타니까 여기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까지 요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그러고 나면 지금 이제 알파 베타는 이제 모르지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는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마이너스에 a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고 플러스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고, 저게 마이너스니까요. 마이너스 a에 여기가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전개해주면요, 마이너스 a제곱하고 a제곱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4a 나오고 1하고 1하고 또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a 세제곱에 플러스 a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a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돼서 마이너스 a로 묶어주면 a 제곱에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때 얘는 당연히 양수죠. 그리고 문제의 조건에서 a도 뭐예요? 양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가 곱해졌으니까 얘는 0보다 작은 거죠. 자, 우리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원했던 결론이 뭐예요? 둘이 곱해서 음수 나온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그러면 요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될 거고, 그러면 걔는 두 근 중에, 그러니까 두 근이 알파나 베타 사이에 들어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케이스였으니까 내가 원했던 결론이 유도가 돼서 증명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거는 뭐 구구절절 길어지니까 그냥 성립 이렇게 합시다. 자, 22번 문제입니다. fx가 있고요, gx도 있네요. 자, 두 포물선이 각각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 자, 방정식 fx는 0의 두 근이 모두 방정식 gx는 0의 두 근과 두 근보다 크기 위한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으니, 일단 모양을 봤을 때는 근해 분리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거 일단은 뭐 함수값의 부호든 판별식이든 뭐 사용하겠다는 생각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둘 다 x축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뭐 만일을 위해서 뭐 판별식을 한번 체크를 좀 해봅시다. 자, 그럼 첫 번째 거 판별식을 뭐 d1이라고 하면 얘는 짝수니까 a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0보다 커야겠네요.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건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1보다 커야 될 거고요. 두 번째 거는 d2라고 해주면 얘는 1에다가 a를 뺀 건데 얘가 0보다 커야 되는 거네. 그러면 요 범위는 a 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 건가요? 1보다 작아야지만 성립하겠네요. 그럼 둘 다 만족하는 케이스는 a가 마일보다 작다인 거죠. 일단 뭐 주어진 상황에서 요 범위는 일단 필요한 거죠. 둘 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자, 그때 방정식 fx는 0위의 두 근이 모두 gx는 0의 두 근보다 크기 위해서 a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fx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뭐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일단 상황을 이해해야 뭐 함수값을 사용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x를 일단은 써볼게요.
자, 그럼 요거보다 근이 크게끔 요쪽에 이제 gx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죠. gx가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주면 내가 원하는 상황을 만족하는 거죠. gx의 두 근이 모두 fx의 두 근보다 작은 상황이니까요. 자, 그럼 요 값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려면 fx가 오른쪽에 있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함수의 대칭축을 한번 점검을 해보죠. 대칭축을 점검해보면 여기가 이제 대칭축이 될 거고, 얘는 x는 마이너스 a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gx 같은 경우는 여기가 대칭축이 될 거고, 얘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어차피 근데 a 값이 마일보다 작으니까 거기다 마이너스 곱한 거는 마일보다 크겠죠. 그래서 뭐 요거 상황은 당연히 이렇게 나와는 상황인 거는 확보됐네요. 그러니까 대칭축을 확인해 봤더니 무조건 fx가 오른쪽에 있다라는 건 체크가 됐고, 자, 그러면 이제 언제나 저게 이렇게 성립할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러면 얘가 있잖아? 얘가 이렇게 옮겨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엄청 가까이 이렇게 옮겨오고 나면 이때는 fx의 근보다 gx의 근 중에 하나가 더 커지는 상황도 올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조건 gx가 왼쪽에 있다라는 것만으로 지금 근이 항상 커진다 이렇게 보장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랑 이런 케이스는 확실히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와 이런 케이스.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교점이 어디 있는지를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야 쟤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어떻게 근의 범위에서 어떤 값이 나오는지 좀 보여야 될 건데, 지금 우리가 그렸던 요 형태, 지금 만족하는 상황으로 보이는 요 형태의 그림을 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의 교점의 y값이 양수인 걸로 보이죠. 자, 근데 요 그림을 하나를 더 그려서 비교를 좀 해볼 건데, 저 축은 갖다 버렸어도 되는데, 자, 요렇게 해갖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말이야, 이런 케이스라고 합시다. 축은 필요 없으니까 버릴게요. 자, 요런 케이스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교점이 생기는 거잖아. 얘는 아까 여기서 교점이 생긴 거였고, 요렇게 되면 상황을 만족하지 않는데, 이때는 교점의 y값이 음수가 돼버린 거죠. 아까랑 다르게, 아까는 교점의 y값이 양수가 됐는데 얘는 교점의 y값이 음수가 되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를 그래프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얘는 어쩔 수 없이 교점 구해야겠네. 자, 그래서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교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차피 이게 x제곱 1차인 i라서 생각보다 근이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하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하고, 그럼 지워주면 2에 a-1의 x가 a-1 요렇게 되겠네. 아까 a 값은 마이너스 1보다 작기로 했으니까 a-1은 절대 0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럼 날려주고 나면은 x 값이 2분의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왜냐면 a-1은 절대 0이 될 수 없으니까. 자, 그럼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라는 거예요. 교점의 x좌표가 2분의 1이고 내가 원했던 거는 y의 값이 음수가 되기를 원했던 거니까 뭐 어디다 대입하나 뭐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f에다 넣을까요? 2분의 1 넣어주면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a에다가 더하기 1, 그럼 얘는 a 더하기 4분의 5가 될 거고, 요 값이 뭐 해야 돼?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0보다 커야 되는 거. 자, 혹시
크다고 했으니까 크거나 같은 케이스는 뭐 포함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그냥 0보다 크다가 맞겠네요. 자,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a가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얘는 언제 만족하는 거냐면 당연히 a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4분의 5보다는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우리 범위 구했던 거, 요거는 당연히 이제 체크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저 범위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얘가 원하는 건 실수 a 값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얘도 뭐 약간은 여벌인데 그냥 이제 어떤 케이스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우리 방정식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fx랑 gx랑 다 주어져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1은 0, 그러면 x 값은요 마이너스 a의 뿔마의 루트에 a제곱 빼기 1 요렇게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는 0 이렇게 생각하면 이때 x 값은 마이너스 1의 뿔마의 루트에 1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가 밑에 있던 게 gx고 위에 있던 게 fx잖아. 그럼 fx의 작은 근이 있을 거 아니야. fx의 작은 근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1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gx의 큰 근이 있겠죠. 마이너스 1에 플러스에 루트에 1 마이너스 a 있을 때 요런 관계면 성립하거든요. 요런 관계. 근데 얘를 푸는 게 그냥 우리가 루트가 있으면 제곱해서 정리해주면 되는데, 이게 또 양수라는 보장이 있는지 또 따져봐야 되고 정리하기 되게 좀 힘들어져서 얘는 이렇게 푸는 것 자체가 되게 끔찍할 거예요. 근데 풀면은 풀리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발상도 일단은 가능은 해요. 근데 지금 이 주어진 상황에서는 얘를 막 한쪽으로 옮기고 제곱한 다음에 또 정리한 다음에 또 제곱하고 요런 케이스들이 필요하고, 또 걔네들을 정리할 때마다 이게 제곱한다는 건 그 둘의 부호가 같다는 전제하에서만 대소가 의미가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 나누고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용해서 풀면은 꽤 지금 상황에서는 꽤 어렵긴 해요. 어렵기는 한데, 이게 좀 간단하게 나왔다고 한다면 뭐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큰 근과 작은 근 사이의 대소를 비교해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 방법이 전혀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 측면에서 그냥 근의 크기를 비교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 생각도 한번 해보자 정도 의미하고, 이거 진짜 시도해봐야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 정도만 체크하고 이제 넘어가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0단원 실력 정석 연습 문제 모두 마무리했고요. 다음 단원 11단원은 다음 영상에서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